네,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하시고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 보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제 하시고프에서는 이 루트 토큰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, 이 루트 토큰을 샤밀 알고리즘으로 보관이 돼요. 네, 그 이전에 이제 하시고프에 대한 설정 성분을 조금 봐야 돼요. 제가 이걸 지금 아직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있는데, 잠깐만요. 그래서 아 일단 하시코프에 대한 간단한 것만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곧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긴 한데, 그 하시코프 볼트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이 루트 토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하시코프 그, 볼트는 네, 말 그대로 볼트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. 이 볼트가 한국말로 영어 사전 보면 금고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금고는 저희 소중한 물건을 저장하는 안전한 장소이잖아요. 그래서 이 열쇠가 있어야, 또는 그런 비슷한 인증 수단이 있어야 금고를 풀 수 있는 건데, 이 하시코프 볼트는 하시코프 볼트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이제 도구입니다. 하시코프에서 만든 솔루션이고, 오픈 소스 기능도 매우 훌륭하고,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사용하면 뭐 재난재 DR 같은 걸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. 그래서 어, 오픈 소스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, 이제 규모가 큰 곳에 이 DR 같은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곳은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가 이제 필요합니다. 음,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재미있는데, 볼트는 자기만의 볼트 가상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요. 이제 리눅스 같은 예를 들면, 리눅스 파일 시스템은 이제 루트로 시작이 되고, 루트 하이웨 etc tmp 홈 뭐 라이브러리 디렉토리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, 이 볼트 솔루션이 자기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 볼트 파일 시스템을 구성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여기서 루트 토큰이 나오는데, 볼트가 그런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인증 인가가 필요해요. 근데 이 인증 인가를 이제 토큰이라는 개념으로 인증하게 되는데, 이 루트 토큰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한 이제 리눅스 루트 유저처럼 모든 슈퍼 유저 토큰입니다. 그래서 음, 볼트를 최초에 이렇게 오퍼레이트 이닛이라는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는데, 오퍼레이트 이닛으로 그 볼트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, 또는 볼트 스탠다드 언론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루트 토큰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. 여기서 재밌는 점은, 이 루트 토큰은 재생성할 수 있지만 최초 발급할 때 그 루트 토큰 잊어버리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안전한 장소에 백업을 해둬야 돼요.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언실이라는 게 보여요. 루트 토큰 말고 이 언실은 뭐지? 라고 이제 저도 처음에 의아했어요.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, 볼트는 제일 처음에 어, 생성을 하게 되면 봉인된 상태, 실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실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스크린샷에서 내 거 찍어놨는데, 있다. 제가 볼트 실 상태면 이렇게 보여요. 볼트가 지금 실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루트 토큰인데, 루트 토큰을 사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만 볼트 자체가 봉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해요. 그래서 이 봉인된 상태를 봉인되지 않는 언실 상태로 제가 풀어야 돼요. 그 언실 상태에서 풀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언실 키입니다. 음, 이 5개가 있는데 왜 1개가 아니라 5개냐? 여기서부터 이제 또 재미있는 알고리즘이 시작됩니다. 결국은 이 언실 상태는 이 루트 토큰을 사용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,
이게 좀 잘못됐는데 어쨌든 볼트는 이 루트 토큰을 사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언실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키를 5개 가지고 있어요. 실키. 이 실키 5개 보이죠? 이 5개 중에 3 개 이상 입력을 해야 언실 상태로 변하게 돼요.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은 금고를 푸는 행위랑 비슷한데 이 금고 마스터 키가 5개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. 이런 알고리즘 바로 샤미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. 정확히 명칭이 샤미르 시크릿 쉐어링, 시크릿을 분할해서 관리한다는 알고리즘이다. 실제 사례에서 쓰이는 사례가 코카콜라 제조법 관리예요. 그 코카콜라는 아직 특허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해요, 제조법에. 그래서 어떻게 그 코카콜라가 만들어지는지 추측만 할 수 있지 정확한 제조법은 어 지금 공개가 안 돼서 모르는 상태인데, 그래서 이 코카콜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제조법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 코카콜라 금고가 따로 있다고 해요. 근데 이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어떤 행위를 해야 금고가 열린다고 해요. 결국은 그 여러 명이 하나하나 각자 마스터 키가 되는 거고, 마스터 키가 몇 명 이상이 돼야 이 금고가 열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키를 분할해서 관리하는 기법을 이제 샤미르 시큐리티 쉐어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. 여기 카이스트 대학교인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학교에서 재밌게 또는 쉽게 쓴 문서들이 있어요. 그래서 시크릿 쉐어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걸 좀 비유를 해 놨어요. 그럼 이렇게 마스터 키가 하나 있을 거고, 이건 결국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을 텐데, 이거를 N개 쪼개서 N개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마스터 키가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면 PA는 이 사람, SS는 이 사람, 뭐 W는 다른 사람, 이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금고를 열려고 할 때 각 이 마스터 키들이 다 모여야 열리니까 그 합치는 행위를 이제 수학적으로 구현한 겁니다. 이거를 이제 샤미라고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. 혹시 권수님 질문 사항 있나요? 아니요. 저 처음 하는 거라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수학적인 공식은 뭐 이렇다고 합니다. 잘 모르겠어요 저는. 네. 점화식이 있는데 네. 궁금하신 분들 진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걸 직접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이거는 저의 GitHub에 공개되어 있습니다. 공개되어 있는 거는 그 볼트 설치법이에요. 볼트 설치법 보면 하시코프에 정말 여기 보면 볼트 예제가 있어요. 볼트에 보면 아직 설치 파일밖에 못 올렸는데 저는 도커 컴포즈로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도커 컴포즈를 보면 어 이 지금 제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엔지닉스와 H프록시 있고요. 프록시 기능을 하는 프록시 2개가 있고, 그리고 볼트가 HA 모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제 홀스계로 구축을 해야 돼서 저는 지금 3개로 구축을 해 놨습니다. 볼트 1번, 2번, 3번이 있고, 볼트가 실행될 때 config 파일이 필요해요. 그래서 config 파일이 테라폼에서 사용하는 HCL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, 또는 이제 JSON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HCL을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 HCL은 제가 여기 같은 경로에 볼트 config라는 디렉토리 안에 각각 구성해 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retry join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볼트 자기가 서버가 그 액티브 인스턴스가 장애 났을 때 다시 클러스터 조인할 수 있는 옵션이고, 이제 나머지는 뭐 UI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샤밀 알고리즘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말이 썼었는데 여기 있다. 예. 이걸 보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.
그래서 저는 네 일단 이걸 쪼끔 슬라이드 네 여기 매뉴얼을 보시면 도커 h라는 디렉토리 안에서 작업을 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도커 컴포즈가 있기 때문에 네 도커 컴포즈가 있는 위치에서 제가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. 제가 이전에 실수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종료를 하고 종료했나 보네요. 도커 컴포즈 이렇게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프록시 2 개, 이제 테스트라고 하고 있는 프록시 2 개, 그리고 볼트 인스턴스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도커 PS를 보면 컨테이너 5 개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. 여기서 제가 명령어를 실행해서 볼트 클러스터를 이제 수동으로 구축을 할 거예요. 그러면 볼트 1 번을 액티브 인스턴스로 지정을 할 거니까 여기서 클러스터 구성 명령을 날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2 번, 3 번에서 이 클러스터에 조인을 하는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.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실행할게요. 클러스터를 만드는 명령어는 볼트 오퍼레이터 init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. 이거를 그대로 볼트 1번 컨테이너에서 실행을 해 볼게요. 제가 이거 창을 2 개로 나눈 이유가 최초 생성할 때 이렇게 키가 나와요. 아까 봉인의 상태를 풀 수 있는 언실 키 5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권한을 갖는 루트 토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이게 제가 클러스터 구성할 때 필요해서 이걸 왼쪽으로 좀 밀어 놓고 이제 오른쪽에서 작업을 할게요. 그다음에 이제 2번 클러스터에서 1 번에서 만들던 클러스터에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래 보면 나머지 노드에서 볼트 클러스터 조인이라는 이 명령을 그대로 써 보겠습니다. 조인은 라프트 조인이라는 명령으로 클러스터 조인을 할 수 있어요. 이제 클러스터 조인하는 대상은 1 번이기 때문에 1 번에 이 도커 DNS를 적었고요. 그대로 이걸 전역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fail to get raft challenge가 떠요. 그러면 클러스터 조인이 실패한 건데 왜 실패를 했냐면 하시코프 볼트는 이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어 공인된 상태면 아무것도 어떤 행위도 할 수 있어요. 아무런 행위도 못 해요. 그래서 클러스터 조인 되는 행위조차 액티브 인스턴스에서 거절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액티브 클러스터에서 이 봉인의 상태를 풀어야 됩니다. 그래서 위에 있던 명령어를 보시면 봉인된 상태를 푸는 언실이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을 할 거예요. 이거는 당연히 클러스터를 만든 1번 인스턴스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1번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이 봉인의 상태를 푸는 언실 명령을 이렇게 사용할게요. 그전에 이제 봉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볼트 스태츠라는 명령이 있어요. 스태츠 맞나? 발음이. 예. 음. 그러면 여기 실드 상태가 true로 돼 있죠. 지금 봉인의 상태이다라고 명령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threshold가 있어요. 봉인의 상태를 풀 때 얼마만큼 이 언실 키가 필요하냐라는 의미예요. 그러면 이 5개 중에 3 개를 입력을 해야 봉인의 상태가 풀린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음. 이거를 어이구 볼 네. 명령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봉인을 풀어 볼게요. 이제 봉인을 풀면 언실 키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요. 그러면 한번 풀렸어요. 그런데 이 실드가 여전히 true예요. 봉인의 상태예요. 그리고 언실 프로그레스 보시면 "너가 봉인을 푸는 과정 중에 한 번이 풀렸다."라는 소리예요. 그러면 다시 언실을 눌러서 두 번째 언실 키를 풀게요. 그러면 이제 다시 결과가 나오죠. "너 이제 언실을 하려면 2 번이 완성됐으니까 한 번 더 해."라고 이렇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를 입력을 하면 네 이제 볼트 언실이 false로 바뀌었죠. 이제 봉인의 상태가 이렇게 풀렸습니다. 결국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면
이 금고를 풀기 위해서 마스터 키 3 개를 지금 입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음. 이런 알고리즘을 이제 샤미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 부분 볼트 공부하면서 좀 신기했어요. 결국은 이 실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언실 키를 다 결국은 5 명에게 쪼개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안 들리셨나? 네? 아니요. 들려요, 들려요. 네. 뭘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? 이 언실 키가 결국은 의도대로 네. 동작하려면 네. 5 명에게 하나하나씩 줘야 되는 거잖아요. 아 그 그렇긴 하죠. 네. 근데 사실 이게 '실무적으로 가능한 건가?'라는 좀 의문심이 들어요. 이거 음. 해서 한번 나중에 뭐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여쭤보고 싶어요. '이걸 네. 어떻게 잘 보관하면 좋을까?' 근데 저 그걸 뭐 안 써 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. 그 어차피 언실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실 맞아요. 상태에서. 네. 올려 놓고 일단 언실을 해야지 볼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언실한 이후에 네. 뭐 예를 들어서 잠기기 전까지 그러니까 실되는 게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강제로 얘가 다시 실드가 실 상태가 되는 경우가 없다면 저건 그냥 처음에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버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 상태는 그 재부팅하지 않은 한 또는 누가 볼트 실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. 이 언실이 있는데 실도 누가 입력하지 않는 한 그 상태에 안 빠져요. 그래서 아. 아. 네. 프로세스가 재시작되면 실돼요? 다시? 네. 그 인스턴스가 재부팅돼요. 아. 아 그러면 필요하겠네요. 네. 인스턴 그런데 재부팅이야 뭐. 근데 보통 구축되는 사례 보니까 저는 지금 매뉴얼 언실인데 오토 언실이 음.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토 언실을 하는 게 많더라고요. AWS랑 연동할 수도 있고 AWS KMS를 사용해서 언실하는 케이스도 있어요. 지금 제가 이제 아. 수동으로 하는 거지만. 그거 좋네요. 그렇게 네. 언실을 자동으로 해 주면은 뜰 때 알아서 언실을 해서 뜬다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대신 제 생각에는 아. AWS에게 책임을 위임한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. 그렇겠네요 네. 그거는. 그래서 네. 이 아 저 부분 5개 키를 저기에 KMS에다 저장하나 보네요, 쟤를.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아직 해 보진 제가 않아서. 아 그래서 신기하다. 네. 지금 그래서 이런 볼트 자체의 아마 난이도가 그 입문 난이도가 좀 높은 게 언실이랑 루트 토큰이 무슨 관계야? 이런 관계가 쪼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네 테스트하면서 좀 알게 되었어요. 그래서 그럼 이게 저 좀 루트 토큰은 필요 없는 거예요? 아니 필요해요. 이 루트 토큰이 이제 API 요청할 때 사용하는 토큰인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PI 요청할 때는 아. 루트 토큰을 넣어야 돼요. 아 요청할 때는 저게 필요하고 네. 그 그리고 언실할 얘는 때는 저 네. 5개 키가 필요하고. 네. 그래서 그런 좀 재미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아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제 볼트 클러스터를 만든 1번 인스턴스에서 언시를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뭔가 그래서 2번 클러스터에서는 이제 '그럼 클러스터 조인이 되겠지?'라고 이제 테스트를 해 봤었어요. 2번 클러스터에 조인하면 이렇게 "조인이 됐다."라고 되어 있는데 네. 실제로 가면 조인이 안 돼요. 왜냐하면 2번 클러스터도 언실 상태여서 봉인의 상태여서 한 번 더 봉인을 풀어 줘야 조인이 되고 얘는 그냥 행위만 됐지 실제 클러스터 조인이 안 되었더라고요. 이거 한번 봐 아. 볼게요. 아 그래서 그러면 모든 노드에서 다 언실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? 맞아요. 헐. 이 진짜 철저하게 만들어 놨네. 네. 이걸 한번 봐볼 건데 여기서 확인하는 명령어가 있어요. 그 피어 리스트인가? 리스트 피어스. 이게 클러스터를 조인한 목록을 보는 명령어인데 지금 네. 이제 도커에 안 들어갔어요, 도커에. 아 IT 안 붙어 가지고. 네. 이때 이제 루트 토큰이 필요해요.
퍼미션 디나이드 떴잖아요. 음. 이제 음. 여기에 이 네 로그인을 하고, 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의 상태를 풀어야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걸 지금까지 했었던 겁니다. 그래서 리스트 피어스 즉 클러스터 목록을 보면 이제 2 번이 없어요. 여기는 조인트가 음. true인데 2 번이 없어요. 그러면 이 상태는 딱 한 가지예요. 이 2 번이 봉인의 상태다. 이 2번에서 볼트 스테이터스 치면 실드로 나와요? 네. 그걸 이제 하려고 합니다. 네. 이러고 보면 실드가 네네. true예요. unsealed process형.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했던 거를 똑같이 2 번에서도 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이 unseal 키가 여기서 써야 돼요. 그러면 프로그레스가 1 번, 그럼 프로그레스가 2 번. 네. 프로그레스가 끝났습니다.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서 예 보면 실드가 false로 바뀌었고, 여기서 리스트 피어스 보면 이제 조인이 돼요. 근데 조이는 자동으로 되네요? 맞아요. 이게 아마 어떤 큐에 있는 것 같아요. 그 명령 큐? 잘 모르겠지만. 이거는 음. 아키텍처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신기했어요. 그래서 명령어가 밀려 있는 느낌이었어요, 실드 상태면. 음. 그래서 근데 결국 그럴 수 있겠네요. 왜냐면은 만약에 한 노드가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다시 실되는데 자기가 어느 노드에 붙어야 되는지 모르면 그 설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? 그것 리조인 저거 때문에?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아직 네. 공부 이틀 차여서 깊게는. 아. 네.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씩 네. 원리를 보면서 하니까 볼트 자체가 잘 만들었고 재밌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음. 뭐 해서 인문 그 뭔가 아키텍처나 보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처음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도구라고 생각이 되네요. 음. 어 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 이 자료를 가 봤습니다. 혹시 어 어떤 소감이 드시나요?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한번 써 보고 싶긴 한데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기는 아 하네요. 맞아요. 음. 그리고 첫 번째 저희가 주제에 다뤘다시피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액티브가 인스턴스 1 개만 된다면 리퀘스트가 많으면 이해가 뻗을 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런 부분이 운영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근데 네. 지금 이 구조라고 하면은 리더만 라이터를 받고 어차피 리드하는 커맨드가 훨씬 많으니까 리드는 스탠바이에서 읽어가도 될 것 같은데.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. 근데 보면 아까 봤지만 얘가 스탠바이로 보내면 스탠바이가 만약에 리시브하면 얘가 포워드 한다 돼 있어요. 그 액티브 노드 인스턴스 또는 음.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처리할 수 없으니까 리다이렉트 시켜요. 결국 액티브가 아. 모든 리드 라이트 다 처리하는 걸로 에 이해했어요, 제가. 읽는 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. 네 맞아요. 단순히 이제 그러면 노드를 백업은 늘리는 거밖에 방법이 없네요. 노드를 늘려도 네. 노드를 늘리는 게 아니라 노드 사이즈를 높이는 거. 맞아요. 그거밖에 없어요. 근데 이게 예. 한번 사용하는 사람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. 이거는 뭐 운영 지금 관점 문서로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밑에 네. 보니까 저렇게 적혀 있네요. Due to this architecture HA does not enable 네. increased scalability라고. 네. 맞아요. 음. 결국 어떻게 보면 API 서버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. 뭐 뒷단은 알아서 된다들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사실 열 몇 시간 투자했거든요. 이거 쪼끔 어렵더라고요, 처음에 접근할 때. 이게 뭐 왜 루트 토큰 말고 이게 왜 있는 거지? 음. 그리고 이거를 실제 도커 컴포즈로 구성할 때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삽질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예상외로 좀 많이 계 걸렸는데 다음에 또 계속 공부하시다가 또 재밌는 네. 거 있으면 네.
그다음 이제 다음번엔 진짜 넣고 빼는 거 한번 해 주세요. 네. 그거 하려고 구축했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라프터랬나? 라프터 알고리즘이랑 그다음에 이제 키밸류 시크릿 매니저처럼 키밸류 이런 것들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.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샤밀 알고리즘을 보면서 볼트 설치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. 샤미르 알고리즘은 공부해 보면 좋겠네요. 맞아요. 샤미르 궁금하긴 하네요. 샤미르 네. 일단 첫 네. 번째 궁금증은 무조건 5개만 나오는 건지가 더 궁금하기도 아 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것도 궁금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지 저도 아직 자료를 못 봤어요. 논문이 어디 있지 않을까요? 맞아요. 이거 논문이에요, 결국은. 와, MIT에서 썼네. 샤미르 이 사람이 MIT 사람이구나. 와 아닌가? 지금 모르겠어요. MIT에 아닌가? 잠깐만. 궁금하네. 네. 이상 그러면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